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죠? 오늘은 본인 옷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 반갑다 해. 야, 옷이 날개라더니 정말 잘 어울리고 멋집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어나면 다 죽어.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 수출은 지난 20여 년 이상, 정확히 말하면 한 30여 년간 황금기를 구가했거든요. 네. 그동안의 황금기는 어느 정도였느냐? 1993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액은 8,217억 달러인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거둔 전체 무역수지 흑자액의 이 금액이 86%를 예? 86%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흑자가 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중국에서 우리 무역은 다른 나라랑도 많이 하지만 와. 일본에는 적자를 좀 많이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에게는 확실하게 우리가 엄청난 흑자를 본 거예요. 20년 이상.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20년 이상 흑자를 볼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힘은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가장 좋은 메뉴를 개발한 건데요. 네.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을 시작했던 1990년대는 철강하고 석유화학 제품을 많이 수출했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는 화학 소재와 전자 부품들을 많이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사양의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간재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을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수입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중국에 팔 수 있는 걸 다 팔면서 엄청난 호황을 구가했던 것이죠. 아, 너무 좋았는데. 그땐 그랬는데 아,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짜 좋았는데. 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안 남는다 해. 아하, 진짜 참.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최근 통계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28년간 대중국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흑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5월부터 첫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11개월째 대중국 무역 수지 수출 금액이 감소세를 계속 보이더니 아유. 지난달 4월까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어요. 아하. 그리고 아마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5월 달도 중국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28년 동안 흑자를 보던 가게였는데 적자를 본다라는 건 진짜 많은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흑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적자니고 네. 참 속상합니다, 진짜. 자,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우리 중국집 음식별로 하나하나 좀 분석 좀 해봅시다, 그러면. 예, 중국집 하면 가장 대표적인 메뉴가 바로 자장면이죠. 네. 이 자장면에 해당되는 게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 반도체일 겁니다. 사실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절반 이상은 다 반도체였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국 무역수지 1위로 처음 반도체가 올라선 것은 2006년도부터고요. 그런데 이 반도체가 지금 안 팔려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생산해놔서 재고가 남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불황이 같이 겹쳐지면서 이 반도체 재고가 컨테이너에 잔뜩 쌓아만 있지 이게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수요도 안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중국에 팔아서 무역수지 흑자를 엄청나게 기록한 것이 지금 좀처럼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팔릴 가능성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까지 전 세계적인 경제가 좀 불황 아니면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반도체 호황으로 다시 반전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좋은 또 찬스가 하나 오지 않았습니까? G7 한 다음에 중국이 예. 우리 이제 미국 반도체 안 사. 안 사, 마이크론 안 사. 안 사. 그러면 마이크론 차지하던 네. 고급 공간을 그렇죠. 우리가
하이닉스나 네. 삼성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공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때 아닌 호재가 될 것 같아 보이긴 해요. 네. 마이크론을 제재하기 시작한다면 마이크론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D램으로 똑같은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우리가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특히 중국 입장에서도 화가 나서 G7 때문에 네, 딱 시간 맞춘 것 같아요. 시간 맞췄죠. 네. 그래서 딱 제재를 발표했는데 네. 그때 이 미국계 마이크론만 제재를 한 것은 우리 한국 기업을 염두에 둔 거예요. 이 반도체라는 것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울 만큼 우리가 반도체가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마이크론을 제재하고 한국 기업도 동시에 제재했다면 본인들이 경제 활동을 못 해요. 네. 그러니 마이크론만 딱 제재하고 그 얘기는 뭐다? 바로 중국 내에서 반도체 D램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생산하면 된다라는 포석이 있는 겁니다. 아. 바로 이것 때문인지요. 이게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를 발표한 뒤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7만 전자가 됐고 SK 하이닉스는 10만 닉스가 됐어요. 이제 기회 왔다 싶었는데. 하지만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의원이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도 마이크론을 대체하지 못하게 차단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반도체 파는 거 그거 안 된다. 라는 걸 노골적으로 미국 하원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한 아니, 이거 거거든요. 미국이 뭐 우리 거를 뭐 팔라 말라 이렇게 말할 자격이 됩니까? 일단 우리가 아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는 게요. 네. 제가 경제를 이렇게 쭉 평생 공부해 오면서 네. 하나 확인한 게 있습니다. 어떤 상인들이 어디 가서 물건을 팔면 돈이 된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대로 그 물건을 꼭 받아야 써야 된다라는 사람들에게 그 물건을 못 팔게 하는 것을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밀주, 밀매, 밀수가 한 번도 제대로 막아보는데 성공한 제도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반도체인데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한국산 반도체를 제3세계 국가를 통해서라도 사오든지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긴 하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미국이 컨트롤하는 많은 회사로부터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사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 반도체 장비 중국 공장에 설치하지 마 네. 이렇게 해놨는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우리는 중국에 공장이 크게 있다. 큰일 난다. 그러니 조금 당분간은 보내서 쓸 수 있게 해다오 해서 오는 10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상호 합의가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후속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걸리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지원법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한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긴 합니다. 예. 워낙 중요한 메뉴라서 좀 길게 했고요. 두 번째 메뉴. 우리가 짜장면 안 팔리면 짬뽕 팔면 되는데 네. 중국에서 짬뽕에 해당되는 건 바로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예, 제가 몇 해 전에 중국 그 북경 출장 갔을 때만 하더라도 공항에서 내리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택시가 전부 우리 현대차였거든요.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이냐. 현대차가 창저우 공장을 폐쇄할 것을 고민하는 상황이 됐고요. 전체 현대차 중국 공장 5개 중 1개는 이미 매각을 했고 나머지 4개도 가동을 중단했거나 매일 가동하는 게 아니라 간간히 가동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대한 수출 실적도 지금은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탕수육. 탕수육. 네. 그래서 탕수육 있으면 괜찮아요. 탕수육으로 제가 비유한 건 휴대폰입니다. 핸드폰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사실이죠. 예. 그런데 예전에는 중국 시장에서도 우리 핸드폰 시장의 점유율이 많게는 거의 40% 육박했어요. 네. 그런데 자, 자막 저 뭐예요, 지금? 지금 1%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중국에서 한국산 휴대폰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뭘 쓰냐? 중국 자체 브랜드, 뭐 하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쓰다 보니까 휴대폰 시장에서도 중국에서 중국 자체 브랜드가 70%가 거의 육박해요. 군만두 갑시다. 군만두. 약간 서비스 느낌이 좀 있었어요. 군만두. 뷰티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예,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K뷰티.
중국 시장에 가장 크게 성과를 내고 있던 뷰티 산업 회사가 두 개인데요. 바로 우리나라 화장품 탑2 회사인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인데 네. 이 회사 모두 지난 1분기 성적표가 기대를 훨씬 밑돌고 있고요. 네. 우리 따이공이라고 하죠. 중국 보부상 상인들. 이 보부상 상인들이 그동안 떠받치고 있었던 면세점 매출까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전년 대비 매출이 크게 줄기 시작했다. 옛날에 면세점에서 그 어마어마한 다 사시잖아요. 가방에 대단했네. 정말 어떻게 저걸 저렇게 들고 가시나 싶었거든요. 지금은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네, 죄송한데 이제 기분 안 좋으니까 웃지는 좀 말아주시고요. 사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한미일 이 동맹을 또 이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여파가 앞으로 좀 지속될까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국 고립 정책을 계속하는 미국, 그 미국에 호응하는 국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그 국가들에게 뭔가 제재를 가하거나 압박을 가해야지만 본인들이 계속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교적인 상황들이 경제 성적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런 과정에서 중국 청년들은 코차오 운동이라고 해서 애국 소비 운동, 중국산만 사용하자라는 움직임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제품 수출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중국집 결국은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백종원 같은 해결책 필요한데 하루속히 우리가 제2의 중국 같은 나라를 빨리 발굴해야 돼요. 어차피 중국에서 우리가 장사를 다시 많이 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우리 또는 중동에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옷만 좋았다. 예. 상황은 너무 안 좋아. 상황이 안 좋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인사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더 라이브가 2019년 9월부터 만 3년 8개월, 오늘까지 총 698회 방송을 이어왔는데 오늘로 시즌 1을 마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음 예. 주부터는 2주간 저희가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6월 12일부터는요, 더 라이브 시즌 2. 지금은 KBS 1TV인데 KBS 2TV 7번에서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다. 7번이 어떤 번호입니까? 국가대표 에이스 번호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손흥민이 7번이잖아요. 축구 중계 다시 대표팀에서도 가봐요. 아니요. 네네. 자, 네. 국가대표 시사 프로그램 MC로서 시즌 2에서 더 열심히 우리 최욱 MC를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우리 또 네. 살아남아야 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유튜브 연장 방송 열어드립니다. 더 라이브 시즌 2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ETV에서는 니네 이렇게 해라. 예, 톡톡 튀는 아이디어 활짝 열어두고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즌 1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